지난 시간 이어서 결합용 기계 요소 그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는 보통 사각형 또는 원형 단면을 가진 작은 금속 막대로서 풀리라든지 기어등과 같은 회전체를 축에 고정하여 축과 회전체 사이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그리고 회전력을 전달하는 결합용 기계 요소라는 거죠. 키를 설치할 때는 축과 회전체인 보스에 키와 같은 단면으로 홈을 파고, 이 홈에 키를 넣어서 축과 회전체를 일체로 고정을 해서 키를 설치를 하는데, 이 홈을 우리가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 자, 그러면 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는 축과 회전체의 보스에 홈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묻힘키와 안장키, 평키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묻힘키를 썬크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안장키는 영어로 새들키라고도 하죠. 평키는 플레이트키. 자, 일반적으로 묻힘키는 지금 여기서 좌측면대에 보시면 어때요? 축과 보스 쪽에 키홈을 판다는 점이죠. 안장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축은 홈을 파지 않고 보스 쪽에만 이와 같이 판다는 점이죠. 평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축을 갖다가 평평하게 만들고 보스 쪽을 파서 설치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묻힘키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키, 안장키가 되겠죠. 다음은 반달키. 자, 반달키. 그리고 접선키,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키의 모양과 설치 방법에 따라서 평행키, 경사키, 반달키, 접선키, 원풀키, 미끄럼키, 스플라인, 세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자, 반달키 같은 경우는 축에 반달 모양으로 이와 같이 판다는 점이죠. 단점으로는 축을 약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선키는 접선 모양으로 120도로 키를 설치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원주상으로 축선상에서 축 혹은 보수 쪽에 마치 기어 모양으로 홈을 파서 끼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큰 힘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 호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일반적으로 호칭 치수 곱하기 길이로 표시를 하는데, 나사용 구멍이 없는 평행키와 머리가 없는 경사키의 경우는 단순히 평행키, 경사키로 기재를 합니다. 평행키의 끝부는 필요한 경우 그 모양에 따라서 나타내는데, 한쪽이 둥구냐 아니면 세모나 네모냐에 따라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양쪽이 둥근형이 있습니다. 양쪽에 둥근 키가 있고요. 평평한 네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둥근형이 있습니다. 한쪽만 둥근 것은 우리가 한쪽이 환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쪽이 둥근다고 해서 양환키라고도 현장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자, 키홈을 그리는 방법으로는, 자, 축에 대해서 이와 같이 홈이 있겠죠. 키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값은 T1, 깊이 있는 치수, 그리고 양쪽에 둥근 모양의 치수가 여기에 지금 길이 치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차값이 있습니다. 키에 대한 공차값, 그리고 폭에 대한 공차값. 요거는 데이터북을 통해서 찾아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축의 지름의 기준이 되겠죠. 축의 지름에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
치수와 그리고 드라이빙 길일 경우 그리고 구멍 치수는 이와 같이 표시한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축의 지름 더하기 여기서 T2 값을 더한 값이 이 값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키움은 거칠기가 X라는 점, 거칠기 값은 X고, 네, 그리고 축 같은 경우는 거칠기가 Y가 되겠죠. 축의 거칠기 내부와 외부는 축의 거칠기, 외부는 거칠기가 Y고, 그리고 구멍에 대해서도 Y 값을 가진다는 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키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움의 제도시 축의 지름을 기준치수로 하죠. 자, 기준치수로 나타내고 축의 키의 폭과 그리고 깊이, 길이에 대한 호용차는 구멍에 파여 있는 폭과 깊이, 길이에 대한 호용차를 도면에 적용해서 그리는데 이때는 규격집을 찾아서 적용해서 그리게 된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키움 같은 경우는 부분 단면을 하죠. 부분 단면을 하고 이 키움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기가 X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T1 값에 된 거, 그리고 폭에 대한 것, 그리고 키의 길이에 대한 것, 공짜 값을 찾아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 쪽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수 쪽 같은 경우도 이 구멍 부분은 거칠기가 Y 값이 부과가 되고요. 키움에 들어가는 부위는 거칠기 X 값, 그리고 폭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이 허용차가 필요하겠죠. 이것도 역시 데이터북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 지름치수와 T2의 값을 더해서 여기 호용차 값을 부과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부품을 고정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품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큰 힘을 받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고정용 부품이 되겠습니다. 핀, 고정용 부품. 위치를 결정하는 용도와 미끄럼면의 미끄럼 방지나 나사 풀림 방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핀의 종류 및 호칭 방법은 자, 핀의 종류에는 평행핀, 테이퍼핀, 분할 테이퍼핀, 분할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행핀. 핀의 모양이 평평한 핀이 되겠습니다. 평행하다 해서 평행핀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를 나타내고요. 지름. 기계 부품을 조립하거나 고정 및 위치 결정용으로 사용되며 끝면의 모양에 따라 A형과 B형이 있다 이거죠. 다음은 테이퍼핀. 핀이 테이퍼 가진 핀으로서 작은 쪽에 지름을 갖다가 나타내고 그리고 전체 길이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축의 보수를 고정시킬 때 주로 사용되며 테이퍼의 허용차에 따라서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1급과 2급. 이거는 이제 호칭 지름과 호칭 길이 재료로 나타낸다는 점. 다음은 분할 테이퍼 핀. 분할 테이퍼 핀은 축의 보수를 고정시킬 때 사용되며 한쪽 끝이 갈라진 테이퍼 핀이란 얘기죠. 그래서 테이퍼가 졌는데 끝부분에 갈라졌다라고 해서 분할 테이퍼 핀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끝으로 분할핀. 분할핀은 여기서 마치 머리핀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길이가 각각 틀리죠. H만큼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구부리거나 핀을 빠지지 않도록 구부릴 때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H라는 차이를 두게 되겠습니다. 너트의 풀림 방지나 핀이 빠지지 않는 곳에 이런 방지용으로 사용된다는 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할핀도 어떤 그 호칭 지름과 그리고 길이로 나타낸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행핀의 모양과 치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핀의 종류 중 평행핀에 대한 모양과 치수는 KSB ISO 2338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끝단 형상은 제조자의 판단에 따르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길이가 있겠죠? 그리고 지름, 일정한 테이프를 둬서 조립할 때 편리하도록 이렇게 끝단을 지금 못따기를 했습니다. 자, 평행핀의 모양에 따라서 못따기 그리고 호칭 길이가 호칭 지름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방향으로 인장 또는 압축이 작용하는 두 축을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코터의 음은 로드, 소켓, 코터로 구성이 됩니다. 자, 소켓이 있고요. 그리고 노드가 있습니다. 로드는 마치 축의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소켓은 로드를 감싸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연결대의 모양으로 코터가 이렇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이 경사진 테이퍼를 많이 사용하며 보통의 경우 20분의 1로 기울기가 되어 있는 테이퍼진 것을 코터로 사용을 하고 있다. 접속부가 벌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는 리브를 사용한다. 그죠? 리브. 자, 지금 코터의 구성 부품을 분해 등각도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핀과 키, 코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CAD로 작업해 보시겠습니다. 그리는 요령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을 참고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수행평가 자료를 또한 올려드리겠습니다. 축 직경이 16파인 키움을 그리려고 한다. 아래 KS 규격을 보고 A, B, C, D에 들어갈 공차 및 허용차를 찾아 도면을 완성하여 봅시다. A3 용지에 지시 없는 못따기는 1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D 모델링과 그리고 2D 도면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움 그리기입니다. 자, 키움 그릴 때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북의 치수를 참고해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나시는 분은 시마시스 볼트와 너트 그리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기계 요소의 가장 중요한 볼트, 너트, 키, 핀, 코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